우리는 평생 착하게 살아야 한다. 희생하는 삶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가르침은 더욱 강조되어 왔죠.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착하고 희생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 이야기는 마치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세상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양보하고 희생한다면 다른 이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은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돈, 재산,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갚겠지라는 생각으로 빌려주고 필요할 때 돌려받으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내어주지만 결국 그것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간과 에너지의 손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체력이 있어서 희생하고 난 뒤에도 회복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린 시간과 에너지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 장보기를 도와달라는 요청, 이사를 도와달라는 신세, 하나하나가 우리의 귀중한 생명력을 앗아갑니다. 자존감도 서서히 무너져갑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런 것도 감지덕지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마치 낡은 방석처럼 계속해서 밟히고 눌리다 보면 결국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가족 관계는 더욱 비극적으로 변질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다 보면 그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점차 의무가 되고 나중에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엄마는 늘 그래왔잖아요. 아빠는 원래 그렇게 사시는 분이잖아요. 라는 말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사회적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베풀기만 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그동안의 모든 착한 행동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마저 잃게 됩니다. 끊임없는 희생과 봉사는 우리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무리한 노동,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의 누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아플 때는 그동안 도왔던 사람들 중 아무도 곁에 없다는 쓸쓸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의 말은 결국 아무도 듣지 않게 된다. 세상은 의외로 강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항상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의 논은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늘 조용한 사람이 한 번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의견이 무시되는 과정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양보하고 타협하다 보면 점차 우리의 의견을 묻는 것조차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버립니다. 어차피 싫다고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라는 말 속에 담긴 무시가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정권의 상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이 점점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병원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도, 거주지를 정할 때도, 심지어 일상적인 생활 방식을 결정할 때도 우리의 의견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자기 표현의 어려움도 점점 커집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싫은 것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불편한 것도 불편하다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라는 말이 입에 붙어버립니다. 마치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인어공주처럼 우리는 점점 말을 잃어갑니다. 가족 내에서의 위치도 변화합니다. 한때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착하신 부모님 정도로 취급받게 됩니다. 중요한 가족 회의에서 우리의 의견은 점점 더 뒤로 밀려나고 때로는 아예 배제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라는 말로 우리를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킵니다. 사회적 발언권도 급격히 축소됩니다. 이웃들과의 모임에서도, 친목 모임에서도 우리의 발언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심지어 우리의 전문 분야, 평생 쌓아온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조차 옛날 얘기로 치부되어 버립니다. 세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이것이 가장 뼈아픈 진실일 것입니다. 세상은 의외로 냉정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베풀고 희생하는 만큼 그만큼의 실망과 상처도 함께 따라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 그들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정적 상처는 마치 눈덩이처럼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으로 시작했던 것이 점차 깊은 상처로 발전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서운함,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답답함, 희생이 당연시되는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배신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에게서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에게서도, 늘 도와주던 지인들에게서도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급한 순간에 우리를 외면하는 모습,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우리의 노력을 폄하하는 말들.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고립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늘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결국 우리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 도움을 받고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이들,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들. 결국 진정한 관계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우울감도 깊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평생 선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더욱 괴롭습니다. 신체적인 증상도 나타납니다. 만성적인 피로,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마음의 상처가 몸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과거의 일들을 곱씹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건강한 이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자신이 먼저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둘째, 선택적 친절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것, 그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셋째,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이들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